수능형 모의고사형 문제로 가보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아.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 찾기. 약간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쉬운 문제인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풀어볼게. 자연수인 점 찾기, 정수인 점 찾기는 일단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찾을게요? 점근선부터 찾고 시작할게요. x는 얼마예요? 4. y는 얼마예요? 3.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 그려봅니다. x는 4, y는 3. 그리고 일반형이 아니네.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구만 보면 돼? k만 보면 돼. 양수네. 그러면 이쪽 방향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때 원점 주변을 어떻게 지나간지를 좀 봐야 되니까 x에 0 넣어보는 거야. x에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3. 뭐 8분의 23. 그치? 어쨌든 3보다 아주 조금 작은 수. 미세하게. 8분의 1 정도.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여기도 있겠지. 근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놈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 정수로는 물어볼 수도 있고 자연수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때 너희들은 x좌표나 y좌표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보통 나는 x좌표를 기준으로 잡아. 이 내부에 있는 놈 중에서 x좌표가 자연수인 놈은 1, 2, 3. 4는 여기 있으니까. 밖에 나가 있으니까. 하이. 그래서 1, 2, 3을 기준으로 y좌표를 찾으러 갑니다. x에 1 넣어봐. x에 2 넣어보고 x에 3도 넣어봐. 그때 나오는 y좌표들 찾아가 보자.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3. 6분의 7. 그치? 두 번째 x좌표에 2 넣어보자. x에 2 넣어보자. 2 넣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뭐 대충 4분의 11. 그 다음에 x에 3 넣어보는 거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5? 2분의 5. 그러고 나서 자연수인 y좌표 찾아보는 거야. 6분의 17, 3보다 조금 작지. 2보다는 크네? 그럼 x좌표 이런 거 중에 y좌표가 자연수인 거는 1과 2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x좌표가 2가 돼도 마찬가지야. y좌표가 4분의 11이거든. 그럼 그보다 작은 놈 중에 자연수인 거는 1과 2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x좌표가 3인 놈. y좌표를 보면 2분의 5. 2보다 조금 크지? 그럼 여기도 1과 2 두 개가 있겠네. 총 몇 개의 점? 6개의 점. 하고 끝. 끝. 이게 다예요. x좌표가 자연수 또는 정수인 걸 먼저 쭉 찍어서 그때 나오는 y좌표를 쭉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작은 자연수 또는 정수를 찾아가면 돼. 알았지? 됐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수인 점 찾기 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추가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원점 0,1, 2, 3 이런 것들을 막 추가하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 y좌표 3보다 아주 조금 작음. 그러면 몇 개? 0, 1, 2 0, 1, 2 3개. 그 다음에 x좌표가 1인 것도
y좌표의 6분의 7. 3보다 좀 더 작네. 그래서 역시 0, 1, 2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도 내신에서는 솔직히 거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 809번 가보자. 승진이 혹시 질문 놓친 거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예. 대신이야 지금. 니 거 출첵 좀 하고 가자. 자, 가자. 좌표 평면에서 몇 분이야 근데? 좌표 평면에서 곡선과 뭐야 했잖아. 뭐하냐? 809번. y는 x분의 1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p와 q, r을 꼭지점을 하는 PQR의 넓이의 최소값 찾기. 이거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차함수가 있었어. 이차함수가 있었을 때 직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 주어져 있어. 고정된 점. 그러고 나서 이차함수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에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 많이 만나봤었을 거다. 그때 어떻게 풀었어? 언제 최소가 된다? 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도 있다? C라는 점의 좌표를 A, FA로 잡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D1과 D2를 찾아. 그래서 2분의 1 D1, D2로 곱합니다. 그때 D1은 상수일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고정된 점들, 주어지는 점들이니까. 근데 D2는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지? A에 대한 정확하게 몇 차식? 2차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의 2차식에 대한 무슨 문제로? 최대 최소 문제로 풀어도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었어. 어떻게 해도 됐었어. 얘랑 얘랑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경우 그때의 C가 최소일 거야. 따라서 바로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어? 노란색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잡아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든 또는 얘랑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로 찾든 어쨌든 k를 찾아.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든 접점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든 어쨌든 높이 잡으시면 돼요. 밑변의 AB 항상 고정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었어. 뭐? 솔루션 1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풀이고 솔루션 2는 접하는 직선 평행하고 그리고 접하는 직선이라는 성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로 넘어와봐. 그래도 똑같지 않아? 결국 QR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란 얘기야. 이 직선이 뭐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감소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4 하면 될 거 아니야. 또는 y좌표 마이너스 하니까 바로 가도 되고. 맞지? 그렇게 하고 나서 고정된 QR 점이 고정되어 있어.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소값 찾기. 뭐 해야 돼? 두 가지 풀이 중 하나 쓰면 되는데 너네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를 찾는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k로 갈 거야.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질문을 가보자. 준혁아, 솔루션 1이 쉬운 것 같아? 솔루션 2가 쉬운 것 같아?
2가 좀 더 간편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솔루션 2로 갑니다. 얘도. 알았죠? 직선을 만들었어. 평행한 직선. 기울기만 마이너스 4 빌려오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접한다라는 사실을 쓰자. 그래서 x분의 1과 요 두 개가 접한다고. x분의 1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중근을 갖는다. 양면에 x배 해서 이항시켜주면 4x제곱 마이너스 kx의 플러스 1이 0. 판별식 쓰든 뭘 하든 완전제곱식 만들든 뭐 하든 해보면 k는 4 나올 거야. 그죠? k는 4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직선이 만들어졌네? 그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거 만들어졌네? 그럼 이제 뭐 하자? 그때의 요 접점이 바로 P일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면 되겠네. 그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래? 접점이 나오잖아. K가 4가 나오면 사실 2분의 1 콤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분의 1 콤마 2겠지. 그래서 P라는 점이 2분의 1 콤마 2라는 걸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좋고, 또는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도 좋고, 어쨌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든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나는 바로 갈게요. 루트 17분의 8 나올 거야. 맞나? 몰라. 암산한 거라서 뭐 맞겠지. 뭐래? 8.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루트 17 나올 거예요. 답은 4예요. 끝이. 런나 쉽죠? 맞죠? 자, 여기서 하나만 하고 가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너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아냐? 까먹었어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풀지. 자, 거기 들어봐. 자, 간다. 예시로 먼저 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랑 막 만드는 거니까 루트 나올 거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두 직선 평행한 것까지는 한눈에 보고 알지, 승진이도. 그지? 그때 이 둘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 둘 사이 거리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합이나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한 점 잡고 거리를 구합니다. 다른 직선까지. 그때 어떤 직선에서 어떤 점을 잡아? 아무 직선에서 아무 점 잡으면 되죠.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좋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그게 원래 풀이야. 근데 다르게 해도 된다. 어떻게? 바로 아무 직선이나 잡아서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하세요. 그리고 그냥 두 직선을 빼. 뭐 나와? 4. 절대값. 끝. 라고 해도 상관없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보자. 뭐야?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굳이 점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어차피 얘 위에 점을 잡든 얘 위에 점을 잡든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안에 뭐 들어가? 분모. x개수, y개수 제곱해서 더해줄 건데 둘 다 똑같잖아. 그래서 아무나 보고 루트 4 플러스 1 잡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 둘이 그냥 빼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왜 그런지는 알고 있나? 얘를 넣은 거나 그냥 뺀 거나 똑같아. 왜? 얘를 여기다 넣으면 0이잖아. 그냥 뺀 거 자체가 0 빼기 이거야.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음?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을 그냥 빼버리자. 즉 상수항끼리의 차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보자마자 암산해버린 거예요. 그런 풀이도 있습니다. 혹시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 한번 너희들이 나랑 같이 했었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문제 풀었을 텐데 뭐 일단 그럴 시간은 없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알았죠? 가끔 등장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이 질문 누구였지? 809 민석이? 준혁이? 됐어? 11번 갑니다. 이게 뭐야? S1 더하기 S2의 최소. 야, S1 더하기 S2의 최소. 딱 보니까 뭐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뭘 것 같아, 왠지. S1 더하기 S2의 최소. 합의 최소. 뭘 것 같아? 산술기할 것 같은 느낌이 오나? 그 산술기할 것 같은 느낌은 일단 나는 유리함수기 때문에 역수의 합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두 번째, 합의 최소 곱을 줄게. 로 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산술기 할 게 왠지 분명해 보여서 그냥 했던 얘기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뭐거든? 최대 최소를 찾고자 하는 그 식의 x든 y든 a든 b든 문자 하나를 잡아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S1 더하기 S2를 구해보자. S1이 뭐야? S1이 뭐야? POQ. POQ면 요거네. 이 지금 너희들 색칠돼 있지? 원래. 그 다음에 PV 프라임 B. 뭐야? 요 넓이네. 아, 요 둘의 합에 대한 질문인가 보다. 자, 그럼 저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준점 찾으러 가자. A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B라는 점이 기준이었구만. 얘가 A, A분의 1. 그러고 나서 두 개를 연결해서 P는 X절편, Q는 Y절편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 기울기부터 구할까? X값 둘이 빼주면 A 플러스 1. Y값 둘이 빼주면 A, 야이씨,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거 맞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 가자! 분모 문제 몇 배? A배. 아, 여기서 깔끔해지는구나. 약분된다, 그치? 야,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됐네요. 됐죠? 기울기는 2분의 1.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지난다가 제일 편하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갈게요. 뭐 굳이 한 번 더 양변에 a배를 해주면 ay는 x 더하기 1 마이너스 a. 그래서 뭐 한쪽으로 굳이 못 다치면은 필요하나? 이대로 가자 일단. 자,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 B'은 그냥 A, 0으로 잡으면 되지. Q는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 A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Q라는 점은 0, A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P는 X절편. 아, 그냥 이거 필요 없었구나. X절편 Y에 뭐 넣자? 0 넣자. Y가 0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X값 찾기. X 얼마예요? 얘 0. X 얼마예요? A-1. 됐지?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뭐다? A-1이다. 콤마 0. 자, 가자. 삼각형 넓이 다 구할 수 있네. 자, 갑니다. 요 두 삼각형.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높이. 뭐로 잡으면 돼? B의 Y좌표. A분의 1. 요 길이는 뭐로 잡으면 돼? 얘의 X좌표 A랑 얘의 X좌표 A-1을 뺍니다. 얼마네요? 1이네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A-1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Q의 Y좌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호 바꿔서 써줘야지. 왜? 얘는 Y좌표. 음수고 길이는 양수니까. 됐죠? 끝났네요. S1 더하기 S2 구해보자. 따라서 S1 더하기 S2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묶어놓고 생각할까?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A분의 1.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얘가 A분의 A-1이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A분의 A-1의 제곱이다, 그지? 아, 이게 또 약분되면 얼마나 좋아. 맞냐, 근데? 맞지? 가자. 그럼 뭐 나와? 2분의 1 묶어놓고 괄호 안에서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만 계산하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자, 가자.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이제 보여? 산술기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 뭐잖아? 1차분의 2차잖아. 요거 요번 시험 범위였다, 그치? 1차분의 2차 어떻게식 변형해서 어떻게 산술기가 썼는지 다시 잘 기억해봐요. 이거는 기본형에 속합니다. 다음 832번 넘어가도 되겠음? 11번 질문 누구? 민석이 됐어? 정리할 것은 얼른 정리해요.
A 마이너스 2,2라는 점 A와 y는 x분의 2라는 곡선 위의 점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점 B와 점 C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ABC의 넓이는 2루트. 이거 약간 우리 최근에 풀었던 거랑 비슷하지 않냐? y는 x 대칭인 두 점 BC 주고 막 A 주고 했던 거 삼각형. 그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던 것 같은데 요렇게 그치?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지? 원점이었던 게 A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어쨌든 이 녀석의 넓이를 주고 B를 찾으래.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일단 어떻게 갈까? 미지수를 지금 내가 고민 중인 거는 이걸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갈지 또는 b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지 내가 지금 그거 고민 중이거든. 얘는 점의 좌표로 가자. 자, b라는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으로 갈게요?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a, a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얘는 차례 바꾸면 되네. c는 a분의 2, a가 될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안 넣어봐도 알 거야. 저 곡선 위에 점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BC 완성됐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선 찾으러 가자. 아, 직선이 거지 같네. 어떻게 돼? 기울기는 어차피 수직이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굳이 신경 안 쓸게. y는 마이너스 x. 2분의 1,a를 지난다고 하든 a, a분의 1을 지난다고 하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난 이걸로 갈게.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2. 한 번 더. 전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2. 한 번 더. 2항.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a까지의 거리를 찾아봅시다. 그걸 우리는 높이라고 잡을 거거든요. 맞죠? 높이 잡아보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마이너스 2,2까지 거리. 아, 참. 계산 참 힘들게 했네. 넣자. 마이너스 2 넣고 2 넣으면 사라지니까 요것만 가면 된다. 그치? 그리고 절대값. A는 당연히 양수 1사분면이거든. 그래서 절대값 안 붙이고 바로 마이너스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잡았어요. 그게 높이. 그럼 넓이 2루트 3. 그러면 밑변이 A에 대한 식으로 분명히 나오겠지. 그거를 가지고 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랑 동일하다라고 풀어주면 답 나오겠네. 알았죠? 네. 어쨌든 높이 뭐야? 정리 한 번만 해주면 계산이 썩 좋진 않네. 이겁니다. 이렇게 가자 그냥. 여기에다가 이 거리 찾자 그냥. 정말 점수의 거리 찾자. x좌표 빼보고 y좌표 빼봐야 어차피 똑같지. a-a분의 2의 제곱이 2개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밑변일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 곱합니다. 밑변 곱합니다. 얼마예요? 루트 2 곱하기 자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가면 뭐야? 절대값. 그때 a가 커 a분의 2가 커. 내가 이쪽으로 잡았지. a가 좀 더 x좌표가 좀 더 큰 거다. 그치? y좌표는 요만큼 x좌표는 요만큼. a가 크다. 그래서 그냥 a-a분의 2라고 할게요. 이게 밑변.
그리고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뭐 붙여야 돼? 2분의 1. 그게 얼마예요? 2루트 3. 그럼 얘들은 사라지니까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머지 a에 대한 합차.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4 나오네. 얼마야? 2 넘어가면 4루트 3. 그럼 a제곱에 대한 식 나오면서 답 구하러 가는 거는 시간 문제네. 됐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 내가 기억하기로 아까 내가 만들었던 요 문제 있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난번에 풀었던 그 문제보다 주어진 조건이 적어서 내가 미지수를 저렇게 잡았을 거고 그때는 주어진 조건이 더 많아서 좀 간편하게 가려고 좀 노력을 했을 거다 아마.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야. 네? 아 거기가 질문이야? 거기도 이상해? 귀찮은 거겠지. 아 그래. B의 좌표. B의 좌표. 야, 여기까지 찾았어잉? 어려울 수 있나? B의 좌표를 뭐라고 잡았을 때?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나는 근데 B를 뭐로 잡았어? A, A분의 2로 잡았잖아.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뭐야?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를 구하세요 아니냐? 그럼 얘를 물어보는 거야. 뭘? 얘를 주고 나서 4 주고 합 물어보면 곱이 필요한데 곱은 1이잖아. 아니 4지. 4잖아.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 되지 않을까? 바로.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요 녀석의 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에서 뭘 하면 돼? 4배 둘이 곱한 거.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사라지잖아. 이거 얼마야? 4루트 3 제곱 얼마야? 16 곱하기 3이니까 48? 48 플러스 16 얼마요? 64. 그럼 요 속에 있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지. 답은 8. 하고 끝. 끝났는데? 곱셈공식을 못 떠올렸거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곱셈공식을 쓰러 가자라는 얘기로 아마 못 넘어가서 좀 복잡했을 것 같아. A에 대한 뭐 예를 들어 4차 방정식 풀어서 A제곱을 근의 공식에서 찾고 아마 이렇게 풀면 좀 지저분해지죠. 승 알겠음? 자 34번 가볼까? 34번 누구지? 아 승진이지. 야야야야야. 어? 어허. x분의 2라는 유리함. 그리고 k가 양수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거 어디만 보면 돼? 1, 4번만 보면 되겠네. 자 가보자. y는 x분의 2. 유리함수. 요거지. 그때 우리는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y좌표는 k짜리 보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때 2루트보다 크다는 얘기는 뭘까?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요. 뭐보다? 얘보다는 위에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왜? 여기가 루트 2 넣어주면 루트 2 나오지. 그때 길이가 2루트, 2지 2. 그걸 이용해서 여기로 넘어가 보면 여기가 2루트야. 2, 2루트 2. 딱 접할 때의 y절편. 뭔지 알겠냐? 그게 2루트인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위에 있어요. 이 얘기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문제는. 됐음? 그래서 직선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다시 2루트 1을, 요 2루트 1을 어떻게 썼는지 잘 생각해봐. 그럼 이제 요 그림이 그려졌다, 그치?
유리함수, 직선. 잘 표현을 했고. 그리고 힌트도 줬네. A, B.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두 점에서 만난다 했을 거야. 그럼 K의 범위는 만나도록 올리란 얘기네 라고 유추도 가능하겠지. 어쨌든 저 그림. 그러면서 ABC가 90도가 되는 점 C. 야, 이거 그림 다시 그릴게. 망했다. 이 문제였구나. 이거는 평가는 기출 아니냐, 이거? 아니네.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다. 이 그림 자체를 좀 눈여겨봐나. 다시 그릴게. 어쨌든 1, 4분 면적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 직선과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그대로 갈게요.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승진에게 얘기한 거 그림을 못 떠올렸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결국 C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 얘기인 것 같아. C는 반드시 요 점이지.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야 90도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AC가 이루트 오다. AC가 이루트 오다. A와 C는 무슨 관계 있게? 무슨 대칭? 그렇지. 그림이 이상한데 좀 짧다, 그치, 여기가. 어쨌든 원점 대칭인 점일 겁니다. 그러나서 얘가 길이가 이루트 오다.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걸 이제 좀 고민하러 들어가야 될 건데, 민서가 눈 차리고 그때 K제곱을 구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야, 이거는 뭐 방법이 없네. 미수 아무거나 하나 잡아야겠다. 뭐 잡을까? A 잡을까? B 잡을까? C 잡을까? A 잡자. A, A분의 2. 그럼 B는 마이너스 대칭이지. A분의 2, A. 그리고 여기는 원점 대칭이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 그때 요 길이가 뭐예요? 2루트 5예요. 맞나? 2루트 5예요. A에 대한 그냥 C가 아닐까? 간다! 루트 X좌표 빼보면 2A 제곱하면 4A제곱. Y좌표 빼보면 A분의 4 제곱하면 A제곱분의 16. 그게 2루트 5. 루트 속에 다 집어넣자 그냥. 얼마야? 20. 양면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4A제곱에 A제곱분의 16이 20입니다.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A제곱이 1이면 되는데, 그치? 4 더하기 16. 그치? 또는 A제곱이 4여도 되고, 16 더하기 4. 그렇게 좀 빨리 찾으면 더 좋고, 어쩔 수 없이, 뭐, 일단은 넘어와야 되겠지? 양변 4로 나누자. 그래서 A는 제곱은 1이거나 4거나. 둘 중 하나고 A는 1이야, 2야. 뭘로 잡든 상관없지. 왜? 1이라고 치면 얘가 1,2인 거고 2라고 치면 얘가 1,2인 거지 뭐. 그치? 결국 A, B 점이 바뀌는 것밖에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자. 알았죠? 알았죠? 끝. 그럼 K는 뭐야? 요거 1,2를 지나는 K. 1,2를 지나는 K 얼마야? 3? 그럼 마지막 답은 왜 K 제곱으로 물어봤지? 답은 9겠네? 왜 굳이 제곱으로 물어봤을까? 모의고사 기출 맞나 보다. 위에 지금 평가원 기출이란 말은 빠져있는데 모의고사 기출 맞는 것 같아. 굳이 제곱으로 물어볼 이유 없잖아. 그지? 어쨌든 이놈에 의해서 K는 3 나옵니다. 끝. 승리됐어? 넷.
그럼 마지막 836 가보자. 아, 오늘 삑사리 엄청나네. 야, 이거. 836. 민서가. 얘 무슨 표현? 나에 있는 거. 이거 내가 설명했는데. 준혁아, 나에 있는 이 녀석 무슨 표현? 뭔 의미? 아닌데, 대칭 얘기하는 거구나. 아닌데. 대칭 아니에요. 하빈아, 그렇지. 주기가 4라는 표현입니다. 준영이 네가 말한 거는 이거야. 그래서 더해주면 4 나오지. 그래서 이거라면 네가 말한 게 맞아. 근데 조금 다르지? 응. 저거는 주기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둘이 뺐을 때 상수 나오는 거. 알았지? 어쨌든 주기가 4다. 4마다 똑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그리래? 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야? 6이야? 6이네. 뭐 이렇게 생긴대. 맞냐? 얘가 2거든? 그럼 맞냐? 얘가 2거든? 맞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그림이 어떻게 된다? 2마다 계속 2가 아니라 4 계속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왼쪽 편에서도 잘못 썼다 이거.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져요. 뭐 요딴 표현이다. 그죠? 이게 fx입니다. 그러고 나서 fx와 어떤 이상한 유리함수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야 돼. 저기다가 이제 졸라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해봐. 그럼 뭘까? 사실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점근선이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K의 이씨 왜 자꾸 안 붙어?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휘어졌냐? 실판이 K가 양수든 음수든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계속 많이 만나겠지. 계속 많이 만나겠지.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 그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물론 뭐 지금은 그것까지는 몰랐다 치고 일단 계속 찾아갈게. 점근상 그림부터 그려보자. 저거 그림 그려놨으니까. 어때용? x는 마이너스 2, y는 a다. 그치? 이거 그걸 알아야 되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은 어디 있는 거야? 요거지, 요거. 요걸 기준으로 y는 k, y는 a라는 점근선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의 머릿속에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이 둘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K의 부호와 무관하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요. K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계속 만날 거예요.
이 표현이지 뭐. 그래서 점근선이 뭐야? A네. 얘가 2와 6 사이에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2가 돼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 안 만나? 2가 되더라도 요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든 요렇게 해서 무수히 만나든 만나네. 상관없고 6도 마찬가지. 한쪽은 위지만 한쪽은 아래에서 가까워라서 무수히 만나게 해줄 거거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합은 3, 4, 5의 합 12가 아니라 2, 3, 4, 5, 6의 합 20 나오겠네. 알았죠? 알았죠? 끝났어요. 야! 끝났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끝이었습니다. 자, 무리함수가 질문이 없었지. 우리 숙제 몇 번까지였어? 아씨, 방금 지워버렸다. 우리 몇 번까지였어? 숙제가? 아까 내 카톡. 고1 주말반. 885번? 885까지. 숙제 다 못한 사람 손? 얼마나 못했어? 몇 번까지 됐어? 최대 최소면 몇 번 문제야? 아, 거의 다 했고. 승재는 몇 번까지 됐어? 몇 번까지 됐어? 아, 무리함수는 첫 장, 유리함수는 다 됐고? 헤헤이, 미렸구만. 조금 했다고, 조금 안 됐다고. 아, 몇 번까지 풀려 있어?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안 풀어줘도 되지.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야? 그냥 합성한 역함수. 거기서 나왔던 문제 똑같은 건데 그때는 1차, 2차였다면 지금은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온 것뿐 방법은 똑같아. 대신에 이거는 하나 하고 가자. 얘들아,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F 인버스에 G 인버스에 2가 나오지. 맞지? 자, 그때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했었을 때든 지금이든 잘 생각해봐. G에 인버스라는 함수에 2를 넣고 싶다는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나오니? 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2가 나오려면 루트 속에 4. 4가 나오려면 2x가 3. x는 얼마? 2분의 3이겠네. 근데 여기서 f 인버스 2분의 3이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도 뭐가 들어갔을 때 2분의 3이 나오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가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 중에 유일하게 유리함수 하나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워.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다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2분의 3이 들어가면 얼마니 인버스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원래 함수에서 2분의 3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게 원래 다른 모든 함수는 맞아. 근데 유일하게 유리함수만 인버스를 구하는 게 쉬우니 인버스를 구해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얘 계수 1 내려가봐야 마이너스 1. 얘 계수 마이너스 1 올라가봐야 플러스 1.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되죠. 알았죠? 그래서 답은 5예요. 5. 3번. 알았어? 이렇게 풀어봅니다. 되니? 되니? 다른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자. 지금 여기 있나?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무리함수는 없고 이거 너네 무슨 표현인지 기억나? 유리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높아지면 한번 물어봐요. 이거 무슨 표현이야? 그렇지. F가 F 인버스랑 같다. 즉 F 인버스는 fx랑 똑같으니까 F 인버스가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건데 대칭 이동을 했는데도 다시 fx랑 같아진다? 아, 그게 바로 대칭이라는 행동.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무리함수에서는 없고요. 자, 893번 푸시고요. 897번 푸세요. 가보자. 얘들아, 고기 들어볼게.
준혁아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그 전에 하나 확인했어? 뭔가 내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y는 x와의 교점으로 보라 그랬어. 자, 내 질문이 뭐냐면 항상 f와 f 인버스는 y는 x와 같이 맞나?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언제 아니라 그랬어? 그래프 모양이 어떨 때?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자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F와 Y는 X의 교점과 일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성립? 증가함수일 때. 기억나? fx가 증가하는 형태면 f 인버스와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y는 x 대칭시켜 보면은 교점과 교점이 겹쳐요. 증가할 때는. 그런데 감소함수면 그러지 못하죠. 에. y는 x 말고 다른 점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f 인버스를 구해서 f와 f 인버스를 직접 연립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서술형에서는 그걸 확인을 안 하면 감점을 시켜서 내가 했던 얘기야. 그 전에 뭐 확인했니?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시작점과 x의 개수 양수, 루트의 개수 양수 오른쪽 위로 간다? 아, 증가하고 있네. 이거 한번 확인할래? 이 얘기야.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났지, 사실. 뭐 하면 되거든. 함수와 역함수 대신에 y는 x가 만나는 점 찾으러 가면 되지. 알았죠? 예. 찾아보자. 뭐야? 그럼 x-1이 뭐 나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 하나다. 뭐해?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치? 맞죠? 그럼 x-1로서 가능한 것은 x로서 가능한 것은 1이거나 2거나 됐지? 아,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y는 x와 함께 어디서 만난다? x좌표 1인 곳, 2인 곳. 그게 어딘데? 1,1과 2,2. 끝. 길이. 얼마예요? 루트 2겠다, 루트 2. 답은 1번. 됐죠? 다음. 897번 풀렸지? 그래서 얘도 비슷해. 어떤 함수와 fx네. fx라는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f와 f 인버스의 교점. 뭐부터 확인? f가 증가하나? 그거부터 먼저 확인. x의 개수 양수, y의 루트의 개수 양수. 오른쪽 위로 가네요. 증가합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같이 y는 x와 만나야겠지. 맞지? 자, 그래서 뭐 하면 돼? 자, 여기서 잠깐만 고개 들어봐. 자, 간다. 얘가 뭐랑 만난다? y는 x랑 만난다. 갖다로 둘 거야. 2 넘어가서 제곱 정도는 암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넘겼으니까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변으로 싹 다 넘어가자. 자, 요 다음에 어떻게 풀래? 요 다음에 이거를 지금 쓰는 거야. 여기 아니지. 요게 4루트이면 요건 4 아니겠냐? 4. 왜?
y는 x이기 때문에 45도, 45도, 90도. 됐죠? 끝.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건데?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로 잡아주면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러 갈 수 있거든. 어디? 이거 4루트 아니야? 2루트야? 문제 바뀌었구나. 2루트를 고칠게, 그럼. 이거 바뀌었다는 얘기지? 너는? 너는 내가 준 프린트잖아. 내가 준 프린트, 하빈이도 내가 준 PDF고 말고, 교재 가진 사람들은 2루트야? 민석이도? 2루트로 바뀌었나봐. 오타인가봐. 이게 아마 보기 답이 안 나와서 그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답은 4인데, 4루트로 풀면 뭐 8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라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얘가 2루트냐? 그럼 얘가 이게 되는 거지. 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거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러 가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면 되겠네? 곱셈공식의 변형.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마음을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된다, 그치? 오, 진짜 저거네? 4번. 됐죠? 오케이? 끝.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넘어가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거 900번 지금 풀어보세요. 먼저 승진아 900번. 얘들아, 이 문제 이 유형 기억나? 내가 유리함수에서 되게 강조했었는데, 유리함수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상관없이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 즉 위치관계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거나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연립? 전에 뭐 하라 그랬지? 그래프 그리라 그랬지.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몇 콤마 몇을 시작점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시작점으로 해서 x의 개수 양수, 루트의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y는 x 플러스 k. 뭐야?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고 k, y절편을 모르는 함수니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래. 그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알잖아. 그럼 어떤 거? 요때랑 요때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라는 거 찾는다, 그치? 그러면 먼저 이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돼? 접한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 요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찾아준다고? 루트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한 다음 제곱해서 이항합니다. x제곱에 플러스 2로 묶어주면 k-1에 x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게 뭐 한다?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데 0이라로 바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면 돼. k는 1이면 되네.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난다라는 거는 뭐다? 그냥 대입하면 되지. k가 뭐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K는 2분의 1보다 크면 되고 1보다 작은 건 명확하고 1이 되는 경우는 접하니까 2점 아니지. 탈락. 근데 요거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2점에서 만나네. 그러면 여기는 등호 붙여. 요렇게 답으로 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만 생각해서 어머 2점이네? 하면 0보다 크다고 해야지 라고 풀었다면 이것만 나왔을 거고 보기에 항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틀려. 자, 그러면 의문이 들지 않나? 왜 도대체 판별식으로는 한쪽 범위밖에 못 만들까? 우리는 뭘 했거든? 어디 갔어?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한 순간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아래쪽 반쪽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 경우 1보다 작아지면은 항상 2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그래서 판별식만으로는 답을 못 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판별식은 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때만 판별식으로 그것도 판별식이 0이다로 찾아주시면 돼요. 범위는 그래프에서 나와 있으니까. 알았지?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설명하자면 요거 알지? 902번. 902번 뭘 원하는지 알겠어? 내가 왜 보자고 한지 알겠어? 풀 거는 아니야. 내가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 이거 자체가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의미한다 그랬지? 얘도 뭐야? 직선의 그래프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뭐다? 만나는 교점이 2개다. 그래서 방금 문제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죠? 끝. 그것만 조심하시면 무리함수 진짜 별거 없어요. 끝.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풀래? 906번. 풀어봐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기 위한 그때 이 직선을 대하는 당신들의 자세,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겁니다. 미지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요? 그 미지수로 묶은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은 2,1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모르니까 아까는 기울기가 1로 고정됐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하면 돼? 뱅글뱅글 돌려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갑니다.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 뭐예요? 1,2라는 점을 기준으로 x계수 양수, 루트계수 양수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래. 직선 2,1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뱅글뱅글 돌려봐. 그때 만나기 위한. 그럼 뭐 하자? 기울기 제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자.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는 동안 계속 만난다, 그렇지? 계속 만나고 있네. 언제까지는? 요 점을 지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 요 1,1을 지나는 직선이 빗나갔다. 어쨌든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그놈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계속 안 만나요. 언제까지는? 기울기가 0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기울기가 0을 조금 넘어가면 어때? 조금 넘어가는 순간 더 멀리 있는 무리함수랑 분명히 언젠가는 만날 거야. 뭘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커져가면은 항상 만나네. 그래서 우리는 찾았다. 뭐? 우리가 찾고 싶은 기울기 A는 이때의 기울기 0보다는 커지면 되고 우리가 찾고 싶은 기울기 A는 이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보다 작아지면 돼. 그 다음 등호 생각하자.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만납니다. 상관없고요. 0이 될 때는 안 만나죠. 탈락.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겠네. 끝. 답 뭐예요? 1번이냐? 1번이네? 이렇게 가면 된다, 그치? 자, 이걸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직선의 방정식 또 배운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미지수 A, 미지수 M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을 어떻게 대할지 좀 모를까봐 그냥 풀어보라고 한 것뿐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프 먼저 그려본다.
접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만 연립해서 한 번씩. 알았죠? 끝! 무리함수 끝. 이거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오네? 딱히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야? 넓이. 뭐 이것도 딱히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야. 딱히 내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하나만 하자. 제일 어려워 보인다. 923번 기기. 왠지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니까 민서가 fx, gx 무슨 관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역함수. yx 대칭. 확인해 봤어? 역함수 관계인 거 확인한 사람? 없어요? 얘는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것만 알면은 쉽잖아. 얘가 2분의 1,2면 얘는 2,2분의 1이잖아. 그럼 그냥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냥 금방 구하거든. 그지? 2분의 3 루트 2. 맞죠?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얘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높이만 찾으면 돼. 그때 요 놈도 주어진 무리함수든 뭐든 yx와의 교점을 찾아. 얘 어디 갔어? 얘가 편하겠지. x와의 교점 찾기. 2차식이 더 편하잖아. 그래서 양변 2배에서 2양. 그래서 찾아보면 1과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과 3 나옵니다. 당연히 그림이 양수 쪽에서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3,3.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 찾으면 끝나지. 맞죠? 끝. 이렇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좀 재빨리 찾아야 되잖아. 저 문제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자. 자, fx의 시작점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3, 0이지. gx의 시작점 또는 꼭지점 어디야? 0,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둘이 yx 대칭 관계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뭐야? 2분의 1이지. 여기서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뭐야? 2지.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역수 관계에 있으면 그때 바로 우리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무리함수는 원래 교육과정 내에서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줄게 얘기했던 게 이거야. 다시 한번 y는 m에 루트 가자. m에 a로 갈까? a에 x-m에 루트 밖에 플러스 n이 있어. 이런 무리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재빨리 찾자. 어떻게 된다? 이창의 개수는 a분의 1이어야 하며 시작점이 m,n이면 여기서는 n,m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끝나요. 알았죠? 그게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게 앞에 플러스면은 얘는 n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게 앞에 마이너스면은 여기는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알면 더 땡큐. 알았음? 지금 그래서 플러스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해놓을게.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러면 무리함수 끝났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남았어? 경우의 수가 남았어요. 경우의 수로 가보자. 자, 저기 하빈이랑 민석이었지 그때. 둘이었지. 둘은 그래도 나랑 경우의 수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승진이랑 준혁이보다는 쉽게 따라올 거야.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자,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야. 우리가 경우의 수하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여러 번 쪼개놨어. 언제? 중2, 중3 때는 확률이고 쬐끔. 그 다음에 고1 수학 하 쬐끔. 근데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 중학교 때랑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외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다고. 그리고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뭐? 분열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고 조합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어. 그 두 개는 경우의 수의 한 종류들입니다. 종류들. 경우의 수 따로, 순열 따로, 조합 따로가 아니라 순열과 조합도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중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나오는 성질들은 일단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벗어나지는 않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뿐이지. 자,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 수 하면서 배웠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한번 물어볼까? 아, 이건 다 아니까. 승진아,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어. 에이? 1, 2, 3, 4가 있어. 대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 100의 자리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예? 4가지. 아, 4가지라고 했어? 나 3가지로 들었어. 10의 자리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3가지. 여기 들어간 경우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4, 3, 2를 곱해요. 그때 왜 곱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지금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정리한다 이 얘기했던 거야. 자, 이번 단어는 진짜 심플한 것만 할 겁니다. 경우의 수. 자, 그때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경우의 수의 정의.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되는 가지수라는 거야. 자, 우리는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가지수, 방법의 수, 기타 등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쨌든 수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구별된다라는 거. 구별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너네들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자꾸 안 나오니까. 그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뭔가 문제를 잘못 읽은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고 먼저 한글로 주절주절 해본단 말이야. 순열조합 넘어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야. 경우의 수는 너무 심플한데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가면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라는 걸 한글로 쭉 먼저 생각을 해보든 나는 보통 써보든 할 거야. 그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해서 더해서 답으로 낼 건데 또는 곱해서 답을 낼 건데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구별돼야 돼. 즉 혹시 중복되는 건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하면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막 나눠. 그러다 보니까 답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좀 강조하면서 나는 경우의 수 단원을 풀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너네들이 왜 그렇게 풀었어? 왜 답이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풀었어?를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이를 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야. 한글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풀이를 먼저 좀 물어보는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계산해야지라는 전략 자체가 잘못되면 계산해봐야 의미가 없거든. 그거부터 고쳐야 돼서. 어쨌든 말이 길어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승진아, 동전이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동전이 2개가 있어. 네가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각자 생각해봐. 승진이 먼저. 몇 가지 경우가 나와? 몇 가지? 3가지. 합이나? 4가지.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반문을 했었어야 돼. 자,
세 가지라고 얘기한 승진이, 그 답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건 처음이네. 보통 한 명이 대답하면 다 따라가는데. 세 가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다? 두 동전이 뭐다? 그냥 똑같은 동전. 그래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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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나오는 거에서 요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가지수로 세워줘야지. 중복되면 안 되지.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두 동전이 다른 동전이다. 그러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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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랄랄랄라.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거지. 그지? 100원짜리가 앞면인지 500원짜리가 앞면인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런 말 하나, 다른 동전 몇 개를, 같은 동전 몇 개를 하는 순간 문제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 거 잘 봐야 돼. 알았지? 그런 키워드들 잘 봐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다른 것 취급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항상.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나오는 이 경우의 수 단어는 뭘 요구하는 문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랑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건데, 나는 요 놈을 조금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설명 좀 할게요.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고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 자, 참고로 이 사건이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 들어보는데, 시행이라는 용어를 들어보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문과, 국제고, 외고, 중학교는 확통을 선택을 거의 필수로 하잖아. 뭐 필수는 아니지. 미적분도 이번에 선택할 수 있다며. 수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적분을 할 거고, 지금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통을 할 텐데. 어쨌든 넌 뭐 할 거냐? 확통할 거냐? 미적할 거냐? 확통할 것 같아? 자네는? 모르겠어. 너네는 미적반 열리긴 해? 국제건 올해부터 열리거든? 아, 열리긴 해? 이게 민심이 폭발했지 뭐. 작년에, 오늘 내가 좀 이따 이제 4시 반에 설명해야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회 때 할 얘기긴 하거든. 작년 수능 기준으로 확통을 친 사람들의 비중이 50%가 넘어. 51%쯤 돼. 51.6%인가 돼. 근데 일단 전체 1등급 4% 나오잖아. 그 4%의 학생 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게? 전체의 4% 중에 그 4% 내에서 몇 프로게? 10%? 5%도 안 돼요. 5% 정도 된다. 5.8%인가 그래. 그러면 4%에 5%면 0.0이 아니냐? 극소수만 1등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민심이 있지. 아, 확통 선택하면 망하나 보다. 그런 민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미적반을 문과 학교들도 부랴부랴 개설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 확통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등급이 나왔을까? 2등급 나올 애들이 확통을 선택한 걸까? 그거는 생각해봐야지. 그지? 과목의 부조리도 분명히 있기는 해. 그래서 지금 난이도 조절하느라 이번 6월, 9월 모의고사들은 평가원에도 나름 시험이에요.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특히 기하가 지금 완전 난리 났고,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완전 뒤죽박죽이거든. 근데 미적분은 계속해서 쉽게 내려가고 있고, 확통은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통은 사실 유형이 뻔해. 돌고 돌아. 신유형 자체가 고갈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확통을 선택해서 불리한 것도 있긴 해. 왜? 표준 점수가 일단 낮거든. 똑같이 만점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확통이 확실히 불리하긴 해.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점수가 좀 낮아. 그래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거든. 그러면 불리할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2등급, 3등급을 떨어진 인원은 도대체 몇 명 정도 될까? 난 그건 좀 의문. 걔가 미적분을 한다 그래서 1등급 나올까? 아닐걸? 이과만큼의 시간 투자를 미적분에 못해. 어떻게 미적분에서 일단 내신 점수에서 어떻게 이과 애들한테 이겨? 문과 학교들은 그나마 괜찮지.
어차피 문과끼리의 경쟁이니까. 그들만의 리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래서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그냥 장땡이야. 내가 수투를 좋아한다. 미적분으로 가세요. 수학과 지금 이 경우의 수에서 난 너무 쉬운데? 확통으로 가세요. 알았죠? 잘 경험을 해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사건이라는 단어는 너도 나도 쓰지만 시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확통을 가야 배우는데요. 나는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행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시행, 행위. 뭐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하면 주사위 던지는 게 하나의 시행이야.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 동전을 던지는 게 시행이고 뭐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행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사건은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사건이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서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건이라 부르기도 해요. 알았죠? 뭐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기타 등등 그런 결과들 하나하나를 다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때 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어느 하나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사건 P와 사건 Q가 발생할 거야. 고발 법칙도 마찬가지야. 사건 P와 사건 Q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두 번째, 고발 법칙도 사건 P와 사건 Q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러 가는데 아까 너네 곱해봤잖아. 그치? 숫자 카드 1, 2, 3, 4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할 때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의 자리 3가지, 1의 자리 2가지, 4, 3, 1을 곱해봤잖아. 왜 곱했어, 승진아? 그렇지. 결국 고배 법칙은 언제?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봤을 때 m가지, n가지가 나왔다면 그 두 개를 곱하세요. 그게 곱의 법칙. 이거 한번 정리하는 것뿐이야. 중학교 때도 배웠어.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라고. 근데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사건 P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M으로 찾았고 사건 Q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았는데 두 개는 어떻게 발생한다?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P가 일어나거나 또는 Q가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만 일어날 수 있어. 그때 두 가지를 뭐 하라고 해요? 더하라고 하죠. 어떤 경우?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세 자리 정수 만든다 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세 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 1의 자리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하는 거. 그 두 개는 더해야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덧셈, 곱셈을 열심히 너희들이 잘 섞어서 써줘야 되고 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다였고요. 그거 말고 하나 새로운 거라고 해야 되나? 수학 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거.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얘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왜?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나오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순열에서도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고 조합에서도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확률과 통계로 가보면 중복조합에서도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고 중복순열에서도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항상 나와요. 오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뭐냐? 그거는 너네가 배웠던 용어로 바꿔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적어도 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사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통에서 나오는 거지 수학하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안 쓰시는 쌤들이 많거든. 근데 나처럼 보통 불편해서 일부러 사건을 빨리 알려줘 버리고 여사건이라고 하시는 쌤들이 훨씬 많아요. 난 너희들이 이제 처음 나랑 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러 저렇게도 써준 건데 원래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 불러놔도. 자, 여기서 여사건이 뭐다? 너희들이 앞으로 확통 특히 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놔. 사건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용어로 바뀔 거야. 그냥 사건, 뭐 여사건, 전사건, 곱사건, 합사건,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사건이라는 명칭은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여집합의 경우의 수, 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냐면 앞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그냥 냅다 맨땅에 헤딩처럼 그냥 주르르륵 계산하지 말고 혹시 그 문제에서 적어도를 포함을 한다면 거꾸로 고민을 해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것 말고 나머지를 찾는 게 훨씬 경우의 수가 적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뭐 해주세요? 반대의 경우의 수라고 부르거든, 나는. 그렇게 계산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입니다. 예시 하나 들어가 볼게.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자,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예요. 준혁아, 주사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그렇지. 총 21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적어도 한 번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을 쓰면 안 되지. 적어도 한 번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거, 홀수가 2번 나오는 거, 홀수가 3번 나오는 거 다 찾아줘도 답은 맞아요. 근데 좀 불편하지.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하면은 홀수가 적어도 한 번, 적어도라고 하네. 여사건으로 가자. 전체 경우의 수, 아까 계산한 6 곱하기 6 곱하기 6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해버리면 돼? 홀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내가 아까 한글로 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써준다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문제 어려워지면 저게 많이 도움될 거야. 어쨌든 홀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뭐 하면 돼? 짝짝짝 333. 그래서 답은 뭐예요? 216에서 27을 빼면 되겠죠. 됐죠? 뭐 189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계속 벌써 한 3번째쯤 말하지만 지금 이 경우의 수 단어는 진짜 쉬워.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여사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 이거는 중학교 거 다시 복습하면서 몇 가지 이제 건져주는 것, 오케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쉬운 단원이라서 그렇고 순열조합 넘어가면은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나 쉬운 거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좀 독특한 몇 가지 유형들이 들어가. 너희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몇 가지. 그거를 잘 기억해놔요.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이거 중딩 때 한 건데요. 맞아요. 그 중딩 때 한 거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문제를 꽤나 어렵게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냥 단순한 약수의 개수가 아닐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색칠 먼저 할까? 집을 할까? 무슨 소리야? 어둠의 과학자이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집을 방법의 수, 집을 금액의 수. 요 유형. 잘 기억해두세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 중 하나야.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면 얘네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근데 그냥 단순한 색칠은 안 나와. 뭐랑? 그렇지. 뭐?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그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랑 섞은 색칠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색칠 문제가 나온다 치면 수형도 얘기를 빌려오게끔 할 겁니다. 수형도는 수형도 단독 출제도 되지만 한 요 정도? 오케이?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너희들이 완벽해지면 경우의 수는 끝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독특한 유형,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좀 독특한 유형인들이고 그 다음에 더 있기는 하다. 뭐 최단 경로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최단 경로의 수지. 아닌데 좀 다른데. 최단 경로. 그냥 경로의 수구나. 그냥 경로의 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건 사실 쉬워서 굳이 내가 안 써주는 것뿐. 알았죠? 쉬운 유형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경우의 수는 한 요 정도? 그러고 나면 이제 순열조합으로 넘어가서 순열조합이 너희를 많이 괴롭힐 거야. 오케이? 그때 민석이랑 하빈이 기억나지? 내신고쟁이 풀어봤지? 졸라 어렵죠? 거의 뭐 한 반전 가까이가 질문이었고, 그지? 아니지. 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핵심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많이 나와봐야 한 2개. 알았지? 경우의 수는. 자, 어쨌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려고 하면 952번 어떻게 풀면 돼? 거기 들어봐. 그냥 같이 하게.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이게 정의역이다. 그치? 정의역 1, 2에 대해서 1, 2, 3, 4, 5, 6으로 가래. 그때 f1, 1이 가는 함수값과 2가 가는 함수값이 둘이 더했는데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뭐야? 더했을 때 4가 되는 거. 더했을 때 8이 되는 거. 더했을 때 12가 되는 거. 더했을 때 뭐 그다음 뭐야? 16이 되는 거. 기타 등등등. 얘네들을 모조리 다 찾아가지고 다 더하니 곱하니 더해주세요. 맞죠? 그래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랑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같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더하세요.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지. 별거 없죠? 맞죠? 넘어갑니다. 여기선 내가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다 만들어주면 돼. 내가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풀어오세요. 그리고 요 방정식으로 가볼까? 요거 하나는 하고 갈까? 자, 962번 한번 풀어볼래? 시간이 없는데. 62번 풀어봐. 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꼭 희한한 게 있잖아. 분열조합을 배우고 나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 모든 경우의 수들이 아까처럼 곱하기로 해결되는 줄 알아. 더하기랑. 노가다가 없는 줄 알아. 노가다는 경우의 수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하나 세워주는 것. 알았지? 얘도 일종의 노가다죠. 물론 노가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뭐랄까 축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세워줄 겁니다. 그때 진짜 내 맘대로 아무거나 0, 0 뭐 넣고 하는 거 아니잖아. 뭔가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때 기준, 합이나 개수가 1인 x가 있고 개수가 2인 y가 있고 개수가 3인 g가 있어. x부터 y부터 g부터. 당연히 g부터.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개수가 큰 놈, 차수가 높은 놈부터 고민. g가 뭐다? 0이다부터 출발해 볼게. g가 0이 되면은 의미 아니니까 0도 되지. 왼쪽 녀석을 뭐로 만들면 됩니다? 10으로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럼 y는 어디서부터? 0부터 고민을 하죠. 그럼 y가 결정되면 x는 자동으로 하나 결정되잖아. x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y만 고민하자.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몇 개? 6. 그 다음 g가 1이면 3g를 더해서 10. 그러면은 x 더하기 2y는 얼마? 7. 7이 되도록 하자. y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면 되네. 몇 개 나와? 4개. 그 다음 g가 2면 6 만들었으니까 왼쪽 거 가지고 4 만들면 되네. y는 0, 1, 2 3개. 그 다음 g가 3이면 y는 0만 되네. 끝. 1개. 끝났잖아. 14개. 야, 답은 몇 번? 4번. 이게 뭐 얼마나 어려워. 그지 승진아? 네. 하나씩 기준을 잡아서 가질 수 있는 값들만 뿅뿅뿅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설명을 굳이 해본 거는 개수가 큰 놈부터 하라. 기준을 잡아서. 그 다음에 재미없다 그지? 너무 쉽다 그지? 그 수영도가 먼저 나오네. 수영도 다음이 색칠이야 그러면 곱의 법칙이 먼저 나온다고? 이상하네. 자, 수영도 가보자. 순서가 좀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수형도가 뭐야? 합이나? 기억나? 수형도가 뭐였지? 수형도? 그렇지.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맞죠?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경우수를 찾아가세요. 방금 방정식 풀 때 짝대기 이렇게 찍찍찍 그었지? 그게 일종의 나뭇가지입니다. 수형도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수형도는 언제 쓰는 거다? 언제 쓰는 거다? 방금도 비슷해. z가 얼마냐에 따라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달라지지. 그럴 때 수형도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해보자. 수형도를 왜 그린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순서대로 고민을 한다 치면 먼저 고민한 놈이 있잖아.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저 나온 놈이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 그 다음 번째에 나오는 놈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수형도를 그립니다. 가자.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때 일렬로 나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부를 거야. 그때 I 번째 자리에는 I가 오지 마세요. 그 말은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돼. 그럼 뭐만 올 수 있어? 2, 3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자, 그냥 두 가지라고 쳐보자. 그때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냐? 아니지. 왜? 얘가 만약에 2가 왔다면 남아있는 1, 3 두 가지가 다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3이 왔다면 남은 거는 1, 2밖에 없어서 여기는 반드시 1 하나밖에 못 오죠.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온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의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수형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가 왔을 때 여기에 3이 왔을 때 하면서 나누는 거지. 맞죠? 가자. 2가 왔다. 그럼 남은 숫자 카드는 1, 3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고 그거에 의해서 3을 오면 되고 3이 왔다. 그럼 여기는 뭐가 오면 돼? 남은 게 1, 2밖에 없으니까 1밖에 안 되네. 여기 2밖에 안 되고 없음. 끝. 답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수형도요 문제에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 자신의 모자를 쓰지 마세요. 저 문제죠.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지 마세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지 마세요. 민서가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오지 마세요. 자, 잠깐만. 이거 뭐 잘못했다. 2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여기 안 되네.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되네. 답 1번이야. 어쨌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명이 있어. 3명이 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벗었다가 임의로 하나씩 집어서 쓸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예요? 수형도 문제. 알았죠? 오늘은 일단 애매해서 시간이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내일 수형도 심화 문제들부터 시작할게요. 알았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봐요. 네. 아니요? 네. 그건 내일 설명하려고 한 거라도. 알았지? 궁금증이 많은 아이구나. 9가지입니다, 참고로. 네. 4개일 때. 겁나 늘어나죠? 뭐야, 왜 안 꺼져?